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맞다 아니다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개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이런 건데요. 분권형 권력 구조로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김태호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물어보니까 답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대화는 왜 나온 걸까요? 최근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연임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말실수다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말실수는 아니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최근에 이제 야당 출신 국회 부의장들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박덕흠 의원과 대통령과 함께 이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 이 분권형 개헌은 이미 예전부터 꽤 이야기가 있었고 예.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불거진 것.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건 그만큼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할 때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떤 개헌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슈도 안 됐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조정식 의장이 연임 개헌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야당을 통해서 있어 왔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일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내가 중임을 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 부칙에는 이 당시에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다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등등 따진다 보면 이 개헌론의 어떤 순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예. 부분들을 제기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대통령이 어떤 권력이 지지도가 막 높고 어떤 이 압도적일 때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개헌론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떤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이 개헌의 진정성 과연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이 개헌이 안 돼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가? 예. 라는 것에 대한 또 문제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왜 개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처음 말을 꺼낸 건 김태호 의원이 그 비공개 얘기를 공개하면서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제 내각제는 안 돼라고 선을 그었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들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달라는 걸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헌 얘기는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이에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 1, 2, 3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과대한 그 권한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분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6공화국 소위 87 체제가 한계를 맞이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야의 정치적인 득실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잘 안 돼 왔던 건데 예. 이제 앞으로 지난 대선 전에도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여론조사라든지 국민 선호도를 보면은 4년 대통령제의 연임이든 중임이든 이쪽에 좀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좀 더 분권형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국회로 좀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좀 개헌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국회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이 자리가 당 지도부들을 만난 자리는 아니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나온 얘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전우 대변인님. 네.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안 되니까 뭐 좀 당부를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개헌을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야 간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태 의원이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본인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있어서 공소기각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시면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재판받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예. 결국엔 대통령께서 얼마나 순수한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말도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역효과가 있을까 봐 이러한 이야기들을 청와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연임을 위한 개헌인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야당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잘 하시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 취소라든지 다음에 연임 개헌과 관련돼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야당과도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뭔가 권력구조 재편은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는 것 같은데 개헌 논의가 시작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 저렇게 5글자를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서재원 부대변인님. 앞서 비슷한 얘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긴 했는데 네. 대통령 본인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했다라는 건 이제 강훈식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개헌 관련해서 특히 이제 4년 연임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먼저 한 게 아니라 김태 의원이 건의를 하니 본인이 이제 임기 단축이라도 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 즉 손해나 여당에게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한 거죠. 그냥 남북 통일이 필요하냐 했을 때 필요하다 하는 것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조국 혁신과의 당과의 합당. 이것도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론적으로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것이 곧 이번 바로라고 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예. 그런 식의 논리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시절에는 반대했다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헌, 특히 이제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도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정쟁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연임은 없다 5자로 밝히라 이런 식의 공세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관련 얘기를 했다 보니까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당시 조정식 의장의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지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나중에 그 문제도 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네, 김민석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오래된 소신이라고 하는데 4년 중임제가요. 조정식 의장이 저 얘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일단 급히 수습에 나선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근데 오늘 청와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게 또다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꺼내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이잖아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헌법입니다. 보통 뭐 쉽게 고치는 연성헌법이 아니고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 이상이 통과되고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지금 통과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 이제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제 일단 이 국회 앞쪽에 이제 이 선언 부분만 거기에 이제 5.18을 넣는 문제만 예. 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되질 않았고. 근데 이 개헌 논의는 조정식 의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아마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저는 상당히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개헌이라는 게 순수하게 어떤 개헌 논의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어떤 이미지와 인식을 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아요. 즉 지금 일단 야당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도 아니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이 부칙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항을 그것도 개정을 해서 해당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걸로 해버리면 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물론 뭐 그거 어떻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좀 더 분명한 언어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둘째는 아까 이제 강전의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늘 지금 이제 국민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게 공소 취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억지로 이제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지금 의혹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는 그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임기가 끝나면 그때 재판을 받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된다면 별로 그렇게 어떤 추진의 힘이 없고 또 한 번 그냥 이야기가 나오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가 이건데요. 대통령은 연임에 대해서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연임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냐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찬원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 즉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개헌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야당이 연임을 찬성할 건가요?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죠. 현재도 부칙에 개헌은 현직 대통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 때 현직 대통령은 이번 개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부칙에 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거기다가 뭐 공소 취소하고 개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그리고 본인에게 대상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의 상식인데 굳이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 연임 안 한다라고 굳이 얘기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야의 합의로 부칙에 넣으면 돼요. 예.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사항이다. 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자꾸 3자나 다른 사건과의 연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대통령이나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 즉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야당이 연임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결국은 연임을 넣는 순간 개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부칙에 넣으면 된다.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계속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라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개헌 동력이 그때 조정식 의장 얘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다라는 반응인데 일단 연임 불가 이걸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얘기로도 이게 개헌 동력이 힘이 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 대통령과 또 중진 의원들 간의 골프 회동 자체를 두고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행 이치가 돼야 되죠. 장동혁 대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안 싸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골프 치러 간 분들이 2명 있잖아요, 지금. 누굽니까? 안 싸우고 골프 치러 갔으니까 징계해야 되겠네요. 그거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연일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골프 치고 했던 분들부터 그러면 징계하는 거 한번 봅시다. 하는가 안 하는가. 꼭 이거 감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트럼프하고 골프 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골프를 쳤더라고요. 국회에서 저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골프만 치시면 뭐합니까? 의원님한테 전화 오면 안 치실 거죠, 그러면 의원님은?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네, 두 의원의 어떤 이제 비판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조경태 의원은 같이 골프를 친 의원들에 대한 좀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싸우지 않고 저렇게 골프를 치고 있는데 징계하라 뭐 이런 얘기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골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강준하 대변인님.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골프 친 것 자체는 문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8일에 윤리위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빠르면은 그날 윤리위에서의 결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가지고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만나서 식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부의장 후보를 찍지 말아달라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한 것, 이것이 해당 행위로서 징계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조경태 의원의 발언들,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과 상의를 해서 박덕흠 같은 사람은 부의장이 되면 안 된다, 한 의원이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본인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에서 비판 나오는 건 당연한데, 조국혁신당 물론 야당이긴 합니다만 범여권으로도 좀 분류가 되는데요.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 어떤 이유로 그러는 건가요? 국민의힘이랑 쳐서 너무 실망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협치도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진보 연대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신 건데, 저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진보 진영만 같이 이제 뭐 골프도 치고 같이 식사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모두의 대통령이란 직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더 나가서 다른 분들과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인데, 지금은 뭐 조경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좀 다르죠. 선거 국면에서도 저도 뭐 선거 국면 이외에는 뭐 국민의힘과 식사도 하지만 선거 국면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예. 지금은 일상적인 국면이고 지금은 또 대한민국 경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차원이시고, 다만 조국혁신당이 깊은 실망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하고도 함께 연대하자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예. 이 개헌 문제가 이 뭐 공소 취소라든지 다른 것과 맞물리면서 또 이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 취소 문제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자 이래가지고 조작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러면 그 기소 없애야죠. 기왕 기소했으니까 검찰 체면도 살려줄 겸 재판 끝까지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은 야만이죠. 대통령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꾸준히 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죠. 김민석 의원이 말한 부분이 원칙적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조작을 해서 이건 범죄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면, 그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건 취소가 돼야 되겠죠.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 조작 기소해 당연히 그거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김민석 후보가 먼저 언급을 했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모습인데, 아마 표심을 조금 이제 생각하고 하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는 궁금한 게요. 두 사람 모두 전제가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당시 수사팀이랑 지금 여권의 주장은 다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조작 기소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뭐 지금 연호술 파티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연호술 파티를 징계 사유에도 포함을 못 시켰잖아요. 뭘 조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좀 김민석 후보가 지금 조작 기소가 했다는데 뭘 조작했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부분이 조작됐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자꾸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말 전당이 나서서 이렇게 조작 기소라고 이야기하고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는 조작 기소면요, 재판을 통해서 결정 날 겁니다. 만약 이 조작 기소가 됐다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판사가 판단해서 이건 조작 기소니까 공소 취소한다라든지 아니면 판사가 무죄하든지 판사가 내리면 되는 거.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걸 지금 굳이 검사 너네들이 먼저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이게 뭐가 조작됐지? 대북 송금이 지금 이게 조작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결국은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김민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 예. 이런 부분들도 추진할 텐데 저는 굉장히 전국의 파란일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요,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에 대한 특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여권을 끝까지 발목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빨리 이걸 포기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깔끔하게 본인이 끝나고 나서 재판 받겠다. 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다. 자, 그러면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예. 국민들은 아마 박수를 치실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조작 기소 관련된 특검법이 아마 시행이 될 텐데요. 그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에는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풀네임인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좀 밝히겠다. 뭐 이런 이유로 좀 출범을 한 조직인데요. 박찬환 교수님, 근데 저걸 보니까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걸 토대로 이제 공소 취소를 하려나 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이게 마치 깨워 맞추면 목걸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찰권이 남용된 것과 그래서 그것이 조작 기소냐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런 점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꾸준히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럼 곧바로 검찰권이 남용된 거는 곧바로 그러면 조작 기소냐? 그건 입증돼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진영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조작 기소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건 재판해보나 마나 조작 기소야.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즉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백한 조작 기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은 남용 의혹대로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예. 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었다라면은 그 조작 기소가 어떻게 언제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조작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조작 기소가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재판해보나 마나겠죠. 예. 그때 가서는 뭐 공소 취소를 하던 아니면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던 그런 선택하면 될 문제예요. 저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이런 모든 행보들이 다 이거는 그다음 소위 그다음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면 그걸로 그 소위 말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뭐 공소를 취소할 거다. 공소 취소할 예. 거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당이 하려고 해도 예.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이거 역풍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은 의혹대로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두산 이런 데가 원래 두산중공업 그 본사 부지 같은 경우 원래 병원 부지였었죠. 예.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면서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본사 부지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이라든지 특혜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억 단위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사건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각 재판부에서 임의로 재판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것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본인들의 하위 조직인 검찰로 하여금 이것을 아예 공소 취소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이러면은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무죄 판단 같은 것들도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미래위원회라고 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 A는 공소 취소, 플랜 B는 연임 개헌, 또 플랜 C는 공소 기각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본인도 그걸 알죠. 그런 상황에서 플랜 A로 가는 것이 공소 취소입니다. 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거는 사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정식, 김민석 이런 분들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하지 뭐. 그게 플랜 B였다면 저는 이게 플랜 C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갑자기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치나요? 지금 근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플랜 A, B, C가 정치권에서 다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뭔가 염두에 두고 계획대로 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제 한동훈 의원은 약간 망상적 본인의 생각이 현실로 되는 어떤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일 때도 뭐 부스럭거리면 현금이다 해가지고 범죄자 취급했는데 노웅래 의원 무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남 FC 같은 거 하고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이 불송치 혐의 없다고 한 것을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요구해서 다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도 지금 최고위원 후보 1인 이렇게 피켓하는 이제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유동규로부터 8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광주에 이낙연 체제였던 그 광주에서 8억을 현금 살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경선에 당선 위기에 이렇게 높이겠다고 했던데 8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행태,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진상조사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 좀 과한 건 있지만 그 사실로 밝혀지면 그대로 대통령이 이제 1년 했잖아요. 그럼 4년 뒤에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지금 해야 될 거는 본인의 당원 게시판 지금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소 취소해서 자꾸 플랜 A, B, C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소 취소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헌 이슈가 다시 한번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의원과 골프 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생긴 건데요. 야당은 본심이 연임 개헌이라며 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4년 중임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실제 골프 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같이 친 이 김태호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여야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공감하며 임기 단축 언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개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분산해서 분권형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대통령도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하는 게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연임 가능성은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이나 독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 의원이 100명이 넘어 개헌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도 내가 하려면 어려워진다며 정치권 공론화를 당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개헌 원칙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강병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일단요, 대통령이 야당 의원 누구와 지금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총 2차례입니다. 지금 6월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등 전현직 국회 부의장들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요. 지난달 6일엔 4선 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골프를 치다가 어쩌다가 저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까지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운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승자 독식 구조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분권형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그런 개헌은 동의한다라고 밝혔다는 게 김 의원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기 단축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면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평소에도 가끔 한다는 게 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만큼 개헌의 의지가 있다는 거지 실제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게 그들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 맞춰 개헌하려면 당장 2년 뒤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이 예민한 게 야당도 오늘 이렇게 공세를 해요. 대통령 결국 본심은 연임 아니냐.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얘기가 또 소환이 되거든요. 어떤 거예요?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면요. 그 김 의원과 개헌 이야기를 나눈 게 7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조 의장이 연임 발언을 하기 이전이죠. 야당은 오늘 일제히 본심은 연임이고 그 밑자락으로 임기 단축을 꺼낸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되는 이야기냐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아한 게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법여권 다 합쳐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개헌 이야기가 왜 가라앉질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앵커가 말한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시작입니다. 여의도에선 정계 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야당 지도부 인사는 오늘 야당 정치인 빼내기 언급도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개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개헌에 포섭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14명 정도라고 표섭을 하면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또 영남 출신이잖아요. 함께 골프 친 의원들을 보면은 영남 중진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친한 고리, 친밀한 고리를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선 지금 여도, 야도 내부가 갈라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좀 주목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개파 갈등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당이나 대연정 같은 대통령발 정계 개편 시도가 과거에도 있어 왔죠. 한 여권 관계자,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 여야를 흔들어 대통령과 뜻이 맞는 다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공통적으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과 한 가까운 인사, 일하기도 바쁜데 정계 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6%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율 44%는 한국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 검찰 권한 축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개입 수준을 묻는 질문엔 적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해야 한다보다 높았는데 특히 서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국민 불안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선 전체 응답자의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